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뭐 정치, 무슨 뭐 시사 이런 것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과연 뭘까? 세월이 간다는 건 또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반드시 육체적으로 노쇠화된다,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식생활도 좋아지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헬스 운동들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어도 60이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탤런트 같은 분들 보면 70이 훨씬 넘었다는데도 50대로 보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육체적으로 늙었다, 좀 맛이 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이 세월이 가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과거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이게 상처도 훈장처럼 변해가고 아픈 기억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일들로 바뀌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억의 왜곡이 심해진다는 거죠. 인간의 뇌라는 것, 또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간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가 좋아하는 거, 옛날에 즐거웠던 거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박제화됩니다. 화석화돼 버리죠.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아우 저 꼰대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역시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테네의 벽에 있는 낙서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다, 이런 낙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여간 요즘 보면 말이야 노인들 문제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이고 웅변가이고 변호사이고 아무튼 굉장히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늙어가는 게 굉장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했죠.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 또 몸이 약해진다. 감각적인 쾌락은 이제 다 없어진다. 죽을 날에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노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뭐냐? 왜 큰일을 할 수 없냐? 정치 같은 거는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직업이고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일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에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또 몸이 약해진다? 그거에 자연의 섭리인데 어떡하겠냐. 몸이 약해지는 대신 몸이 아닌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나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또 감각적 쾌락, 그거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해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 감각적 쾌락이라는 게 뭡니까? 술 마시고 이런 이야기에 상관없겠죠. 남녀 간의 그 사이에 사랑하고 에로스, 쾌락 추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나이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약해지겠죠. 약해지는데 그 감각적 쾌락이 약해지는 것은 오히려 노년의 축복이다. 왜? 정신 차리고 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게 또 키케로라는 영감님의 그 주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60세가 넘으면 굉장히 노인들에 속했습니다. 근데 상류층, 귀족 가문이나 잘 사는 집은 60세를 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서민층으로 내려오면 거의 60세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이 양반도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기는 거죠.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거 자연스러운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겁을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의 관화에라는 책에서 그래서 노년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열심히 주장한 거 보면 당신도 늙어가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공자, 맹자부터 시작해서 그 유교라는 데에서는 그 효도라는 걸 충효를 제일 덕목으로 칩니다. 지금은 완전히 낡은 생각처럼 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쓰레기통에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만 어쨌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각들, 관념들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 동양에서도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경로 효친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이거 역시 나이 먹는다는 것이 슬프다는 걸 조금씩은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그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 이때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들어가는데 쫄병이야. 맨날 심부름만 시켜. 나 기자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기자는커녕 뭐 기자는 조금 하고 맨 뭐 담배 사와라 구두 닦고 와라 이런 심부름 많이 했어요. 열받죠. 나 대학 나오고 말이야. 좀 배웠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면서 빨리 나이 먹어서 이 서러움에서 벗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갔죠. 30지나 40지나 50지나 뭐 국장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뒤를 보니까 뒤로 쭉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맨 앞으로 이제 가 있는 거야. 그 맨 앞으로 가 있다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내려가라. 점점점 내려갈 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참 답답하네. 왜 내가 참 벌써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퇴직했습니다. 만 하다가 퇴직했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고 뭐 유튜브도 시작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글도 열심히 쓰고 제 나름의 활동을 계속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즉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은 뒷방영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뭐 시덥지 않은 농담도 좀 하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편집하시는 분도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젊죠. 그래서 둘이 서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벽을 깨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권위라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권위가 그냥 생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권위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위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이 저를 존중해 줄 때 생깁니다. 상대방이 저를 인정할 때 저 양반한테는 좀 배울 게 좀 있어. 저 양반 말은 좀 들어도 괜찮아. 쓸 말이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지. 야, 내가 나이도 먹고 말이야 사장도 했는데 니네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봐야 젊은 친구들이 저 꼰대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최소한 우리가 꼰대 소리는 듣지 말자. 저희가 젊었을 때에도 저희 국장들 뭐 사장 뒤에서 무지하게 씹었죠. 저 꼴통 말도 안 통하고 말이야. 지시하는 게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런 위치가 돼서 틀림없이 후배들이 저를 마구 씹어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때로는 등이 좀 서늘해지기도 하죠. 이러다가 진짜 사회에서 뒷방향으로 밀려나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이 있게 늙는다는 것은 반드시
폼 잡고 막 고함 지르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품위가 있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하면 추해집니다. 추하면 버려집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아요. 그러지 말고 좀 더 점잖게 품위 있게 늙자. 이왕 늙는 거. 그러려면 젊은이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야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많든 적든 내가 조금 그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없으면 그래가지고 아들 딸한테 눈치 봐가면서 야 용돈이나 좀 어떻게 줄 수 없니?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아주 치사해지잖아요. 근데 손주들 왔는데 야 이거 뭐 줄 것도 없고. 저는 가끔 그 생활이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지 않은데 폐지 줍는 분들을 봅니다. 그 하루 종일 주워봐야 5천 원, 만 원이래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한 달 내내 일해봐야 한 30만 원 될 겁니다. 30만 원, 많으면 한 50만 원 될 텐데 진짜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뭐하러 그거 하시냐 그랬더니 손주들 오면 과자값이라도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 나 기분 되게 좋다. 그럼 다른 일을 하시죠. 그래. 야, 이 사람아,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 몸 건강 4대 육신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는 거야. 난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 하는데, 아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이 꾸리꾸리한 날씨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왕 산다면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약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내 밥값 내가 내고 어쩌다 또 좀 기분 좋으면 야 오늘 내가 살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욕심인가요? 욕심일진 몰라도 그렇게는 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끊임없이 여러 사람, 주위 사람들과 또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유튜브를 하고 모르는 걸 또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지가 뭐 비웃으면 어때요? 알아두면 될 건데. 그것도 여기서 비웃음 당해서 알아둬서 다른 데 가서 또 제가 잘난 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친구들은 다 몰라요, 이런 거. 야, 이 자식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즐겁게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니고요. 좀 흐릿한 날의 단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